근감소증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근육의 양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근력, 힘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육의 양과 근력만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지금은 신체 기능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연구가 나오게 되고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25세 때 촬영했던 근육량과 63세에 있던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걸 보고 우리가 근육이 줄어든다 해서 근감소증이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감소증은 빠른 속도로 노화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과 잘못된 결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을 구해갖고 정상적인 그 평균치보다 어느 정도 떨어진 사람을 이제 질병 상태로 정의하기 시작한 거죠. 근감소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근감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연장되는 바로 나이와 관련된 근감소증을 노화성 혹은 1차성 근감소증이라고 하고요. 2차성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저질환이 있는 근감소증이에요. 만일 치매 환자라든지 파킨슨병이 있다든지 오늘 다루게 되는 척추질환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근육감소증 자체에 대한 치료가 어렵고요.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치료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환으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고 질병 코드도 생기기 시작한 이 근감소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느냐? 아까 무언가 근육량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DXA 장비인데 덱사라고도 표현하고 이중 X선 흑강도 장치예요. 골밀도 측정기랑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BIA 장비죠. 그걸로도 체성분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악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보통으로 악력계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측정을 한 값을 가지고 골격근의 양을 지금 현재 참고치는 남자의 경우에는 7.0, 여자는 5.4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낮으면 근육의 양이 떨어진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근감소증 자체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근감소증은 이제 피곤하다, 그리고 움직이기 힘들다, 숨이 차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 등등 이런 뭔가 굼띄어지고 느려지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증상을 떠올리면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당연히 나이 드신 어르신을 떠올리게 되겠죠. 근감소증은 사실상 척추하고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퇴행성 척추 질환 자체는 통증을 유발하면서 보행 기능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지 근력도 약화를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바로 근감소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협착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디스크 질환 같기도 하고 좌골신경통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경계선상에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감소증이라고 해야 될지 척추 협착증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시는 환자분들의 예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61세면 나이가 비교적 굉장히 젊죠. 예. 근데 아주 왜소한 체격입니다. 151cm에 34kg 밖에 안 되고 채식을 주로 하시니까 굉장히 마르고 작은 체구죠.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아직까지는 균형이 있어요. 불균형이 있어 앞으로 고꾸라지는 상태는 아닌 건데 자주자주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MRI 찍어 보았더니 이렇게 척추 자체의 디스크는 아직까지는 두껍게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아주 눈에 띄는 협착도 보이지는 않는 상태예요.
단면도 MRI도 봐도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신경뿌리에 약간의 자극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디 하나 뭐 콱 눌린다든지 큰 디스크 조각이 신경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 황색 인대의 비후가 심해져서 협착이 심하다든지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 상태인 거죠. 골반 쪽도 체크를 해봤더니 고관절 주위에 점액낭염 소견도 약간 보이고, 그리고 힘줄에도 염증이 있는 걸로는 보이지만 딱히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자들이 근감소증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근육이 감소되어서 이제 점점 힘이 빠지고 이제 근육이 피로하다 보니까 통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도 듣게 되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협착증이 상당히 심한 겁니다. 퇴행성 디스크가 심한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둘 다 아닙니다. 아직 60세라 나이도 젊으시고요. 아직 척추도 고꾸라지지 않았으니까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지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힘이 드는 거예요. 엉덩이 쪽으로 또 통증이 생기고 힘들고 뭔가 몸도 기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떠한 걸 분석을 해봐야 되고 어떠한 병 때문에 이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척추의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리고 척추의 기립근이 감소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MRI로 돌아가서 보면은 척추의 기립근은 앞쪽에 위치하는 장요근과 뒤에 있는 기립근 두 가지가 합쳐서 코어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점점 감소하고 지방으로 변성되는 게 강해지는 거죠. 기립근이 약화되는 거예요. 기립근이 약화되다 보니까 계속 앞쪽으로 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엑스레이 찍어서 기립은 유지할 수 있는데 장시간 걷다가 보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바로 시상면에 불균형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골다공증도 생기게 되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악박골절도 발생하게 되면은 척추가 변형되면서 앞으로 기울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척추는 우리가 딱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도 건강하고 뼈도 건강할 때 이 척추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요. 척추를 세우려고 하면은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탱탱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무언가 점점 디스크 질환 때문에 선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골다공증, 아니면 전반적인 척추의 퇴행으로 앞으로 기울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평지에 서 있을 때도 힘들게 돼서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기저질환의 동반 유무가 매우 중요한 예후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척추질환과 근감소증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척추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근감소증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